안녕하세요. 헛방 달린 사주상담 이야기 시간입니다. 202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같이 어떤 헛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순통 얘기입니다. 수통이라는 것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흐름이 좋다는 얘기죠. 자, 사주상담을 갔는데 아들 사주가 그렇게 수통이 잘 돼가지고 인생 굴곡 없이 편안하게 산다는 사주파자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굴곡이 많았던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어떤 얘기냐면은 이 유통이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순통만 잘 되면은 어떤 운이 와도 받아칠 수도 있고 이렇게 흐름이 좋다면은 이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주가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유통이 제대로 토생금은 되는지 제대로 금생수는 되는지 수생목은 되는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글자로만 오행이 순통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잘 풀린다 이렇게 하면 헛방을 날리기가 쉽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가 무늬로만 글자로만 순통이 돼가지고 유통이 돼가지고 사주팔자가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헛방을 날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주인지 여러분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민년 갑오월 계요일 임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신민년생이시면 1991년생이라는 얘기죠. 2021년 올해 31살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로 다른 데서 상담을 했는데 사주가 유통이 잘 되고 순통이 잘 되고 흐름이 좋아가지고 인생 굴곡 없이 사는 팔자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의 사주풀이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통관이 있죠. 통관. 우리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게 통관이 잘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사주가 통관이 잘 되게 되면 인생도 그렇게 통관이 고속도로 뻥 뚫린 같이 통관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잘 풀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헛방을 날릴 수 있는 게 그 통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의로만 통관이 잘 되게 되면은 오히려 통관이 안 되고 억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통관이 되는지를 잘 살펴야 헛방을 안 날린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가 정말 유통이 잘 되고 순통이 잘 되는 사주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개수 자금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에 임수 큰 물, 시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에 신금 작은 쇠, 일지에 유금 작은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임수, 자수, 큰 물, 작은 물, 신금, 유금, 작은 쇠까지. 자, 이렇게 되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놓에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식상은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열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에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간목 큰 나무, 오화 작은 불, 미토 작은 흙 이렇게 뿐이네요. 내 편의 세력은 신금, 유금, 그 다음에 임수, 잡수 꽤 되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대편 중에 미토 있죠. 미토는 날의 극한 오행이죠. 물을 막는 오행. 막을 수 있나요? 물을 막으면은 상당히 부담되는 존재인데 신금을 생하고 있죠. 신금이 나를 멀어서 생은 못하지만 나한테 해는 안 입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토가 나한테 힘을 나를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이 내 편으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진 그런 사주가 됐네요. 상대편에 나오는 간목과 오화뿐이다 보니까요. 금생수 받고 그 다음에 임수 자수가 있고 그러니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강한 물을 갖다가 설을 해줘야 되겠죠. 빼줄 수 있는 간목이 영신이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고군분투하게 물을 빼주고 있는 영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온 희신은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임수, 자수, 계수가 너무 간목을 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목이 젖어버렸죠. 그죠? 그리고 간목 큰 나무가 오화를 생할 수가 없어서 불이 꺼져버렸네요. 목다식으로. 그러니 사주에 조우도 해줘야 되고 이 젖은 나무 좀 별로 햇볕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불이 또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통관으로도 운에서 불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이 사주가 순통이 된다는 얘기죠. 유통이 잘 되다 보니까 인생이 굴곡이었고 잘 풀리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고 그랬죠. 자, 유통이 어떻게 잘 되니까 한번 볼까요? 자, 쇠가 있네요. 일지에 쇠. 쇠가 금생수를 해주죠. 그 다음에 수생목을 해주네요. 목생화를 해주고 밑에 나무가 불을 생하니까 목생화. 그 다음에 불은 흙을 생하죠. 화생토 받은 흙은 토생급이 되는 구조가 되네요. 그러니 유통이 잘 되네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그러니 인생 순탄하다는 얘기가 맞네요. 자,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헛방을 나진다는 얘기죠. 사주를 풀 때 반드시 이 사주팔자가 통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주 형국을 그래서 잘 뜯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자고요. 유금이 계수를 생할 수 있나요? 이 임수 자수가 없으면 계수를 당연히 생할 수가 있죠. 금생수로. 그러나 임수 자수 합해주면 이 물이 굉장히 강해진 큰 물이 됩니다. 큰 물이. 물과 물이 있죠. 그 다음에 불. 이 두 개는 작은 불, 큰 불이 합쳐지면 큰 불로 화가 된다는 얘기죠. 큰 불이 돼버리고 작은 물도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지면 큰 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하고 불은 항상 작은 물, 큰 물이 합쳐지게 되면 큰 물이 되고 큰 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사주도 일간은 작은 물이지만 임수 자수가 바로 옆에서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합쳐져서 큰 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큰 물이 되면 작은 쇠가 금생수가 안 되죠. 수다 금침 물기운에 작은 쇠가 퐁당 빠져가지고 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금생수 무늬로만 금생수는 되지만 이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다금치로 금생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통이 안 되죠. 다음에 수생목이 돼야 되죠. 수생목은 됩니다. 되는데 이 나무가 너무 이 물을 많이 먹죠. 큰 물, 작은 물 합쳐진 물을 먹다 보니까 너무 젖어버린다는 얘기죠. 이 간목이 좀 꼬들꼬들해야지 좀 간목이 살아나는데 너무 젖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목생화가 안 되죠.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 봐야 오히려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목은 너무 큰 나무라 작은 불에 던져주면 목다식으로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목생화가 안 되죠. 그죠? 목생화가 안 되고 불이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꺼진 불이 화생토가 안 되죠. 그리고 토생금은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금생수 안 되고 수생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가 젖어버리고 그리고 목생화가 안 되고 그래서 문의로는 그냥 글자로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글자로는 이게 유통이 잘 되는 사주라 다른 데서는
사주가 유통이 너무 잘 돼서 좋은 사주고 인생 굴곡 없이 삽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 보니까 유통이 안 되고 있죠. 새가 물을 못 생하고 나무가 벌도 못 생하고 유통이 끊겨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코 순통이 잘 되는 사주가 아니고 문의로만 순통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를 파악할 때 반드시 이렇게 유통이 잘 되는지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사주 형국을 제대로 봐서 유통이 된 사주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야 헛방을 날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 불이 꺼졌으니까, 재물이 꺼졌으니까 이 식상으로 재물을 벌어야 되겠죠. 사주에 도화살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기운으로 식상 기능적이죠. 예는 기능적으로, 도화살 역시 예는 기능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기능을 가지고 식상으로 재물을 벌면은 상당한 재물을 벌 수 있는, 단 자기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가면은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재물을 불러보는 게 아니고, 재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식상으로도 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 유통을 볼 때는 항상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유통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같이 사주팔자의 유통, 순통이 잘 되게 되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유통이 글자로만 되는지 정말 형국상 제대로 유통이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헛방을 날리지 않는다는 거 공부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